오늘은 평형 드릴 7번째 시간으로 풀 부위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사용해야 하는 거냐는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풀 부위가 따로 없이 킥보드를 풀 연습을 위해서 사용하던 때, 처음 풀 연습을 하던 때가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처음으로 킥보드를 다리 사이에 착용했더니 마치 물속에서 물구나무 서기를 하는 듯한 느낌이어서 적응하기까지 상당히 허우적거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풀 부위가 나오면서 부력이 줄어들어서 정상적인 풀 연습을 하기가 편해졌습니다. 물론 킥보드를 사용할 때도 선수들은 킥보드의 끝부분만을 물속으로 넣음으로써 최대한 부력을 줄여서 연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즉, 풀 부위를 착용한다는 것은 다리는 움직이지 않고 풀 연습만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착용하는 위치에 따라서 각 부위의 부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에 합당하게 사용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먹을 쥐고 하거나 손바닥을 펴고 하거나 또는 패드를 착용하고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좋고 나쁜지를 확실하게 하는 것이 올바르게 풀 부위를 사용하는 방법을 아는 것일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 선수가 풀 부위를 착용하고 있는 위치에 따라서 풀을 하는 동작과 다리의 위치 그리고 동작이 각기 달라진 것을 자세히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 풀 부위를 사타구니 사이에 착용하고 있어서 부력을 통한 중심을 잡기에 용이하기 때문에 종아리, 엉덩이 그리고 윗등이 물 위에 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양 무릎 사이에 풀 부위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다리 쪽이 약간 더 물 위로 떠오르고 상대적으로 상체가 약간 더 물속으로 가라앉은 모습입니다. 사실 이렇게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서 손을 좀 많이 흔들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발목의 풀 부위를 착용하면 발은 물 위에 뜨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거꾸로 물속으로 많이 가라앉게 됩니다. 이 사진에서 등이 떠 있는 이유는 보시다시피 손을 좌우로 흔들어서 물을 누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머리도 상당히 많이 물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첫 번째, 풀 부위를 허벅지 안쪽에 착용했을 때는 일단 다리의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자유롭습니다. 따라서 평형 킥을 좁게 찰 수도 있고 접영 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력이 몸의 중심에 가까이 위치하기 때문에 상체의 동작 또한 자유로운 편입니다. 따라서 손으로 물을 누르는 동작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주먹을 쥐고 하거나 손바닥을 활용하거나 또는 패드를 착용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손을 추진력을 작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호흡을 위해서 머리를 드는 동작에 손으로 물을 누를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평형 킥을 좁게 차도록 하면서 정상적인 평형을 하는데 사용할 수 있고 접영 킥을 차면서 리듬을 살리는데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주먹 쥐고 손바닥으로 그리고 패드를 착용하고 연습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호흡할 때 머리와 어깨의 높이가 높지 않은 경우에 이렇게 풀 부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풀 부위를 양 무릎 사이에 착용했을 경우는 전체적인 부력이 약간 뒤로 이동하기 때문에 상체가 가라앉고 다리가 상대적으로 많이 뜨게 됩니다. 수영하는 모습도 상하의 움직임이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는 다리의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부자연스러워지기 때문에 따라서 저병킥이나 평형킥을 활용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평형풀에 집중된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체가 상대적으로 많이 가라앉기 때문에 손으로 물을 누르는 동작을 하게 됩니다. 손으로 물을 누르는 동작을 하게 된다는 것은 아무래도 손바닥의 방향이 뒤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더 아래를 향하기 때문에 손으로 물을 뒤로 미는 동작에는 약간의 지장이 발생되지만 손으로 물을 누른다는 느낌이 강해져서 선수들이 느낄 때는 오히려 손의 감각이 향상된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하이 엘보우 동작을 하지 않으면서 손으로 물을 제대로 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적용하면 생각보다 손바닥으로 물을 느끼는 감각이 향상됩니다. 이 연습까지는 주먹 쥐고 손바닥만으로 그리고 패드를 착용하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마스터즈 선수들의 경우는 가능한 주먹 쥐고 하는 연습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연습을 하면서 손바닥에 오는 물에 대한 느낌이 거의 없는 사람들은 손바닥의 방향이 거의 바닥을 향하게 돼서 물을 뒤로 전혀 밀어내지 못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손으로 물을 누르는 느낌을 강조하도록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패드를 착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발목에 풀 부위를 착용하고 연습하는 것입니다. 영상에서도 나타나듯이 이제는 부력이 완전히 뒤에 위치하기 때문에 다리를 움직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상체만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연습은 다리가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엉덩이가 위아래로 움직이는 사람들의 경우에 풀 부위 위치를 발목 사이에 두는 것이 좋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호흡할 때 상체가 많이 올라오고 엉덩이가 상하로 움직이면서 다리가 흔들리는 선수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풀 부위를 착용하고 연습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 연습의 경우는 머리를 물 위로 드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손바닥으로 물을 누르려고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따라서 손바닥으로 물을 감각을 느끼는 데는 상당히 좋은 연습입니다. 하지만 이 연습을 지나치게 많이 하게 되면 손바닥의 방향이 지나치게 아래를 향하게 되니 주의해야만 합니다. 이 연습은 주먹을 쥐고 하면 어려우니 맨 손바닥으로 연습을 하거나 패드를 착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계적인 선수들의 예를 들어보면 사진의 펠프스 선수는 호흡할 때 전체적인 몸의 자세가 앞으로 많이 기울어져서 물과 이루는 각도가 상당히 적은 편이고 머리가 그다지 물 위로 많이 올라가지는 않는 형태입니다. 물속 동작을 살펴보면 손으로 물을 누르는 동작이 없이 바로 하이엘보우 동작으로 들어가서 물을 바로 뒤미는 형태를 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손으로 물을 누르는 동작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상체가 물 위로 높이 올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반대로 상체를 높이 올리지 않기 때문에 손바닥으로 물을 누를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반면에 안톤 주코프 선수의 경우는 상체와 물 표면에 이르는 각도가 상당히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속 동작을 확인해 보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동작이 크고 물을 누르는 동작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몸의 유연성이 좋아서 상체가 많이 올라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상체가 물 표면과 만들어내는 각도가 크면 상대적으로 머리 위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물속 동작을 크게 하거나 손바닥으로 물을 세게 누르게 됩니다. 그러나 상체와 물 표면의 각도가 작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머리의 높이가 낮다는 것이고, 따라서 물속 풀 동작도 상대적으로 작게 돌리면서 손바닥으로 물을 누르는 동작도 거의 없어지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